아버지한테 건넸던 그 돈봉투 오늘은 제가 당신 회사 운명에 붙여서 돌려드릴게요. 조옥래가 떠난 뒤 집안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워졌는데요. 사람들은 장례가 끝나면 일상이 돌아온다고 말하지만 이상철의 집은 오히려 일상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밥상은 차려지는데 웃음이 안 나고 누군가 물을 마시기만 해도 눈치가 보이고요. 김다정은 뇌진탕 후유증 때문에 가끔 멍해지다가 손이 떨렸는데도 괜찮아를 먼저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김다정이 이지혁을 붙잡고 낮게 속삭였어요. 지혁아, 그날 차 안에서 누가 지금이야라고 말했어. 난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지혁은 속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제는 상상이 아니라 기억의 형태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이지혁 휴대폰으로 또 보아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장례 직후 연락해왔던 보아가 이번엔 길지 않은 음성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지혁 씨, 이상철 씨가 당했던 모욕, 그리고 조옥래 할머니 일, 김다정 씨 사고 서로 따로가 아니에요. 말로 하면 가족들 무너질까봐 겁나요.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단 혼자 오지 마세요. 이지혁은 메시지를 듣고도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과 겨우 화해했는데 그 화해가 진실 앞에서 다시 갈라질까봐 겁이 났거든요. 이지혁이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늘 밝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이지혁이 버티려 애쓰는 순간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쪽으로 가더라고요. 예전엔 지은호의 고백이 부담이라 거리를 뒀는데 지금은 그때의 자기 자신이 너무 냉정했나 싶어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지은호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대신 박성재에게 연락했는데요. 절친 박성재는 요즘 눈밑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수빈과의 관계가 들킨 뒤 박진석의 압박이 거세졌고 고성이가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걸 박성재도 느끼는 눈치였거든요. 지혁아, 내가 나를 왜 부르는지 알아. 근데 나도 지금 내 집안이 무서워. 박성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이지혁은 처음으로 친구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을 들었습니다. 늘 자신감 넘치던 박성재가 말끝을 흐리는 걸 보니 정말 판이 커졌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지혁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성재야, 무서워도 지금은 선택해야 해. 너도 수빈이 지키고 싶잖아.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진석과 고성의 사이에서 아들로 남을지 사람으로 살지 갈라지는 눈빛이었거든요. 그날 밤 이지혁은 보아가 알려준 장소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 이수빈이 먼저 와 있었어요. 이수빈은 평소 밝은 말투로 분위기를 띄우는 편인데 그날은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오빠, 나 요즘 내 사진이 어디서 찍히는지도 모르겠어. 댓글도 무섭고 누가 내 뒤에 있는 느낌이 들어. 이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고성이가 떠올랐습니다. 권력욕 강하고 신분 상승에 목숨 건 고성이라면 이수빈 같은 존재를 약점으로 보고 흔드는데 주저함이 없을 사람이었으니까요. 보아는 말 대신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USB 하나와 종이 한 장이 있었는데요. 종이에는 날짜, 장소, 그리고 원본 영상 확보 가능이라는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경찰에 제출된 영상이랑 다르다는 건 무슨 말이고? 보아는 숨을 길게 내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혁 씨 아버지한테 돈 봉투 보낸 그날 그 사람이 그냥 비서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움직인 건 윗선이었고 그 윗선이 요즘 계속 사건 근처에 있어요. 이쯤에서 이지혁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과 한마디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상철이 당했던 모욕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가 사람을 돈으로 재단하는 방식으로 굴린 오래된 습관이라면 그 습관은 김다정의 사고에도 조옥래의 죽음에도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 안에서 비혼주의로 살아오며 지키려 했던 거리가 무너졌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사랑이든 결혼이든 결국 가족이라는 짐으로 돌아온다고 믿어왔는데요. 지금은 그 짐이 이 지역을 피할 수 없이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싫어하던 삶인데 왜 결국 내가 여기 서 있지? 이 지역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고 있었어요. 며칠 뒤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한 번 더 터졌습니다. 김다정이 집에서 또 쓰러졌는데요. 병원에서는 기억이 조각처럼 돌아올 수 있다고 했고, 김다정은 응급실 침대에서 이지혁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 브로치가 반짝였어. 날개처럼 고급스러운 거 난 TV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 이지혁은 고성이가 공식석상에서 자주 달던 브로치가 떠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확신이 아니라서 더 무서웠어요. 확신이면 싸울 준비라도 하면 되는데 확신이 아니니 가족이 서로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상철은 복도에서 주저앉았고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다정이까지 그러면 나는 진짜 버틸 게 없다. 이지혁은 아버지 이상철이 강해서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약해질까봐 말이 없었다는 걸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보아의 메시지가 또 왔어요. 조옥래 할머니가 남긴 게 있어요. 오늘 밤 확인하세요. 이지혁은 숨을 삼켰습니다. 조옥래가 남긴 게 위로일지 증거일지 알 수 없었지만 둘 중 무엇이든 가족을 흔들어 놓을 힘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지환과 박영나 쪽에서도 긴장이 터졌습니다. 박영나는 고성희의 통제를 견디기 어려워 이지환에게 기대고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그걸 사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통제 밖으로 나가는 배신으로 봤어요. 그래서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슬쩍 흘렸습니다. 여보, 영나가 기사랑 너무 가까워요. 구설나면 회사에도 타격이에요. 박진석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다가 구설이라는 단어에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기업 대표 박진석에게 구설은 돈보다 위험한 칼이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판을 뒤집는 사건이 터집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형 프로젝트 설명회에서 박진석의 회사가 사실상 낙찰을 자신하고 있었는데요. 발표 순간 낙찰자는 박진석 쪽이 아니라 컨소시엄 형태의 다른 곳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엔 박진석이 무시해왔던 작은 회사 이름이 앞에 걸려 있었고요. 그런데 그 회사의 최대 투자자로 공개된 이름이 이지혁이었습니다. 33살 비혼주의라며 가족과도 거리를 두던 이지혁이 어느새 기업판의 한복판에 서버린 거예요.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표정이 굳었고 고성희는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가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박성재는 그 장면을 보고 가장 먼저 알아차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지혁이가 움직였다. 그런데 박성재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이 움직였다는 건 박성재가 지키려던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수빈은 반대로 숨이 막히는 듯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나 이제 더 큰 싸움 한가운데로 들어온 거야? 이수빈은 그렇게 중얼거렸고요. 그날 밤 박진석에게 초대장이 도착합니다. 장소는 이상철이 모욕을 당했던 그때의 식당 근처 같은 골목의 조용한 방이었어요. 박진석은 협상이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요. 문을 열자 그 방 안에는 이상철과 이지혁이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표정이 단단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이지혁은 웃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상철 씨,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서 뭘 원합니까?
이지혁이 박진석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건 간단해요. 우리 아버지에게 했던 방식, 그거부터 멈추세요. 박진석은 처음엔 비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았으면 해서 여기 온 겁니다. 그 말에 박진석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이상철의 눈빛은 원망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무너진 자존심을 간신히 붙들고 온 사람의 눈빛이었거든요. 이지혁은 그걸 보며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복수는 쉬운데 아버지의 상처를 다시 꺼내는 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지혁은 박진석에게 더 세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대신 조건을 꺼냅니다. 그날 돈봉투를 들고 온 사람이 누구 짓이었는지, 그리고 김다정 사고 당일 옆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그 두 개만 확인하게 해주세요. 거기서부터 끝낼지 더 갈지 그건 그 다음이에요.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떠올렸고 고성희는 박진석보다 먼저 증거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다음 수를 준비합니다. 목표는 단순해요. 이지혁이 증거를 내기 전에 증거를 가진 사람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흔들기의 첫 번째 대상은 지은호가 됩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의 어머니 정순이가 운영하는 식당 건물 매입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지강호의 돈 욕심을 건드릴 계획도 세웠습니다. 지강호는 늘 자격지심과 욕심이 섞여 있는 아이니까요. 누나만 잘난 척하잖아라고 외치던 지강호에게 고성희는 달콤한 제안을 던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남은 건 선택인데요. 이지혁은 가족을 지키려면 진실을 밝혀야 하고 진실을 밝히려면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지키려면 아버지 박진석과 고성희를 거슬러야 하고 거슬러야 하는 순간 아들의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아직 미워하면서도 이지혁이 흔들리는 걸 보면 마음이 먼저 달려가고요. 박영란은 이지환을 선택하면 엄마 고성희에게서 완전히 끊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철은 김다정을 살리려면 싸워야 하는데 싸우면 또 무너질까봐 겁이 납니다. 그리고 보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다음 회차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조옥래 할머니가 남긴 건 유언이 아니에요. 누가 지웠는지가 적힌 메모예요. 이제 이지혁은 알게 됩니다. 이 싸움은 입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옥래의 죽음과 김다정의 사고를 둘러싼 삭제된 시간을 되찾는 싸움이라는 거요. 그런데 그 삭제된 시간의 끝에 고성희의 브로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름이 나온다면 그때도 이지혁은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